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코드 번호는 091090입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전일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에서 1만 주, 기관에서 2만 5천 주, 투신에서 뭐 8만 주, 금투까지 포함해서 1만 6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도 조금 파는 흐름이었죠.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영상에 대해서 좀 리뷰를 남겼는데, 일단 질병청이 경증에도 처방하라고 해봐라. 경증에는 의사들이 알아서 처방해라고 해놓고 먼 사용량이 예상의 4분의 1인지 의사들이 미쳤나? 세계인지 일을 하게 질병청 공식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셀트리온 물린 걸 빼야지 소장력 보약 비방을 들여가는데 더 떨어지네요. 예. 장기적 추세가 좋다. 장기적인 추세는 셀트리온만큼 좋은 종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의사들이 레키노나조를 처방을 안 한 거고 정부에서 레키노나조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건 주가 분석이 아니라 셀트가 치료제를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성공이면 나스닥 상장에 주주들 초대박일 거고, 못 만들면 허위 공시에 주가 조작인 거고. 셀트리온에 대하여 공부 좀 해라.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되어잖아. 중증은 허가되고 경증은 허가가 안 되어 있다. 부작용이 있어 나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 뭐냐, 제가 뭐 따로 어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약바이오에서 뭐 따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 더 신뢰도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실제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금투 선민정 애널리스트 기억하시죠? 네, 그쪽에서 또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레포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신영증권에서도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거 하나금융투자 거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뭐 선민정 애널리스트 분 유명하죠? 저도 참 좋아하고 하는데, 일단 일단 바이죠. 바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6% 감소했다. 그래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는 실제 조금 하회한 거죠. 1분기가 부진한 사유는 마진율이 높은 미국향 비중이 감소를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록했던 20년 2, 3, 4분기의 경우 마진율이 높은 미국 제품 비중이 50%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올해 1분기 미국향 비중은 약 45%로 추정, 이익률이 낮아졌다. 신제품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램시마 SC의 경우 1분기 판매 지역은 20년과의 유사,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올해 2월 유럽에서 승인받은 유플라이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2분기 말에나 출시될 예상, 4분기나 되어서야 유의미한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회복될까? 미국향 트록시마, 유럽향 트록시마와 램시마와 같은 기존 제품의 역성장은 올해 내내 지속,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일정 규모의 매출을 달성해야 하는데, 출시 시점상 2분기까지 신제품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램시마 SC의 경우 프랑스에서 2월 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3월 말에 출시, 1분기 대비 램시마 SC의 판매가 증가하겠지만 큰 폭의 증가는 3분기에나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분기 말에는 런칭된다면 이들의 본격적인 판매는 4분기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고, 만약 레키로나주가 대규모 유럽 정부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작년 2분기 기저가 높은 관계로 올해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전만 리뷰했어도, 리뷰할 때만 해도 약간 뭔가 느낌이, 음, 예를 들자면은, 그, 메인 음식이라고 하죠. 뭐, 메인 음식이 스테이크라고 하면은, 스테이크가 램시마, 뭐, 이런 거. 트록시마라고 하면은, 약간 후식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이거에 따라서 좀 성장세가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레키로나주 진짜 유럽과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할까? 레키로나주가 유럽 EMA로부터 롤링 리뷰 검토를 개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5월 재개될 공매도를 목전에 두고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된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의 승인이 레키로나주 공급 계약 체결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다. 일단 먼저 허가를 받은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항체치료제가 있기 때문인데 리제네론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줬던 기업이죠. 1월 12일 미국 정부가 125만 도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일라이 릴리는 2월 26일 총 120만 도즈의 공급을 체결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초기 공급 물량은 10에서 20만 도즈에 불과하다. 리제네론은 올해 6월 30일까지 인도를 완료해야 하며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11월 25일까지 공급을 완료해야 한다. 즉 리제네론과 릴리의 경우 항체치료제를 만들면 현재 미국 정부에 공급하기도 바쁜 상황인 것이다. 유럽 국가들로 공급할 수 있는 항체치료제 재고가 없는 상황으로 유럽 정부 애들에 공급받을 수 있는 항체치료제는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별다른 치료제가 부재한 코비드-19의 특성상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에서 항체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럽 정부와 레키로나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기대해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치료제는 아직까지 부재하죠.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현재 허가를 받은 치료제고, 그 외에, 우리나라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신영증권에서도 매수 유지를 하면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좀만 크게 볼게요. 똑같은 얘기죠. 예. 원칙이 완료되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과정이 2분기부터 시작돼. 여기서는 그 하나금투에서는 3분기부터 조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2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램시마 SC는 기존 입찰 방식과 다르게 직판 구조로 매출 인식이 보다 늦게 되어 출시국 증가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반영될 것이고 작년 선자의 주역이었던 미국향 트루시마는 신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출시 및 경쟁 제품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1분기는 가격 조정에 따른 공급 물량 조절로 변동대가 환입 효과가 감소하며 4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플라이마의 매출은 하반기 입찰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반기 갈수록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해서 올해는 램시마 SC의 약진과 신제품 출시 효과로 매출은 전년 대비 32.2% 성장한 2조 1,517억 원, 영업이익은 24.3%. 이거는 근데 예상치죠. 예상치이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문제고 올해는 램시마 SC에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 올해는 미국 리투산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로 트룩시마보다 램시마 SC의 성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음, 레키로나의 유럽 수주 기대감. 네.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결국엔 레키로나주가 조금 핵심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경증에는 조금, 그 뭐냐, 레키로나주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네, 가격이고, 근데 이제 중증 환자한테는 조금 안 먹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또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 또 이제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좀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선 기대에 못 미친 레키로나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주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한 분께서 그 레키로나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분위기라는 게 손바닥 바뀌듯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아실 겁니다. 예. 어제는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하나의 모멘텀 하나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오늘은 또 좋대요. 예. 그래가지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와요. 그것만 좀 참고를 하세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의 국산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와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3월 레키로나에 대해 EMA 사용 공고를 획득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과 제품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 국가는 공급 계약을 맺고 현재 물량 가격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영문 상표권 등록 결정서를 받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 그리고 램시마 등 주력 바이오시밀러 품목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며 지난 19년 1조 원을 돌파한 셀트리온 이런 고속 성장을 이어가 올해에는 전체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레키로나주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3조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하지만 올해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산세가 잦아들고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또 항체 치료제가 백신과 비교해 가격이 매우 고가라는 점도 향후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키로나의 국내 공급가는 제가 알기로는 약 40만 원, 6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40에서 60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사실상 원가로 공급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제값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론 등 해외 제약회사의 항체 치료제 가격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레키로나주의 공급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반해 백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로 알려진 화이자의 백신도 1회 접종 비용이 2만 원대. 근데 보통 이제 3회 정도까지 맞는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한 6만 원이겠죠. 백신 접종이 완료하면은 중증화로의 진행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면역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료 효과의 한계가 명확한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치료제보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별로 맞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치료제가 더 낫다라고 백신을 맞으면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몸이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보통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몸살이 나요. 예. 그러니까 뭐 감기 백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근데 오히려 저는 몸살이 나가지고 백신은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레키로나가 당장 국내 임상 현상에서도 현장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키로나즈 투여 환자 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밑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민 의원이 나오고 국내에서 레키로나즈 사용량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선 일단 목표 환자 수를 너무 높게 잡았고 치료제 적용 조건도 엄격해서 투여할 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식약처는 레키로나 투여 대상을 중등증과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로 제한했다. 네, 국내 코로나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경증 환자에 대한 효능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용은 허가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해외에서는 레키로나에 대한 수출 기대, 그러니까 유럽과의 레키로나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분명히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단기적인 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는 추세가 조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는 조금 타이밍을 잃었죠. 잃은 건 사실이고, 근데 뭐 단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어쨌든 최근에 좀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 이런 거를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직전의 저점과 이 고가는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줄지 아니면은 이탈이 나왔다가 뭐 주봉 60선이나 이런 트렌드 라인을 인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제 생각은 그건 유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쉽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근데 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느 타이밍 그거 뉴스나 이런 플로우를 좀 봐야 되겠죠. 뉴스 플로우나 아니면은 레키로나드라든지 아니면은 셀트리온인 그룹주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주요 구간들에서 사가지고 직전 고가를 돌파하는 걸 목표로 이 17만 7천 원 있죠? 17만 7천 원대를 돌파를 목표로 해서 잡는 그런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 떨어졌죠?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조금 약간 증시도 출렁출렁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또 절대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그 옆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1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124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핸디소프트, BHI라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